한반도에서 청나라군의 세력이 소멸되다. 이 홍장은 처음 군사를 조선에 보낼 때 외교적으로 조율해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국 등 열강에 이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성환 전투를 치른 뒤 청나라군이 왜군 2천여 명을 죽여 승리했다. 청나라군은 200여 명 정도 죽었다. 왜군은 겨우 왕궁을 지키는 병사만 머물러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리하여 이홍장은 7월 1일, 양력 8월 1일 선전포고를 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은 우리 대청의 번속국이 된 지 200여 년이 되었다. 금년 4월 조선에서 토비가 변란을 일으켜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여 원병을 보내 아산에 이르자 비도들이 흩어졌다. 이에 왜병이 까닭없이 군사를 보내 한성에 돌입하고 군사 1만여 명을 증파해서 조선의 국정을 고치라고 압박했다. 우리 조정에서는 그 나라 내정은 스스로 다스리게 하라고 했다. 각국에서 왜병도 철수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군사를 더 보내 조선 백성과 우리 상민이 두려워하여 우리도 군사를 보태 보호하게 했다. 갑자기 중도에서 우리의 틈을 엿보아 아산에서 우리 군사를 습격했다. 그 나라는 조약을 준수하지도 않고 공법을 지키지도 않아 천하에 포고해서 알린다. 우리 군사들은 그들을 공격해서 제거하여 죄를 묻기 바라노라. 청광소조 중일교섭 사료와 갑오전쟁사. 이 선전포고는 광서제의 이름으로 공포되었지만 이홍장이 꾸민 것이었다. 물론 청나라군의 사기를 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지만 이홍장의 시국과는 이런 수준이었다. 오보를 토대로 과장과 억지를 부리면서 뒤늦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일본도 한참 전쟁을 치른 뒤 이에 따라 메이지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 내용은 새삼 말할 거리도 되지 않으나 국제공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의 다스림을 추구하고 조선의 독립과 내정개혁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말을 늘어놓았다. 고래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된 것은 불쌍한 조선 백성들이었다. 평양에 있는 평안감사 민병석은 일본인은 왕궁을 점령한 원수이니 우리는 그들을 사륙해야 한다는 지시를 관할의 수령들에게 내렸다. 개화 정권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이는 평안도의 민심을 반영한 조치였다. 일본은 평양에서 결전을 벌이기에 앞서 조선 조정과 법적 효력을 갖는 맹약을 맺었다. 말로만 협조를 요구해야 효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1894년 7월 22일 조선 외무대신 김윤식, 일본 특명정권대사 오토리 게이스케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나흘 동안 공고기간을 둔 뒤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맹약은 청나라군을 조선의 경계 밖으로 철퇴하게 하여 조선국의 독립 자주를 공고히 함으로써 조일 두 나라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제2조. 일본은 이미 청나라와 공수의 전쟁을 벌이는 일을 담당했으니 미리 지급될 양국 등 여러 항목의 건은 반드시 우리 편을 도와 힘을 다해야 한다. 제3조. 이 맹약은 청나라와 화약이 성립되는 날 파기한다. 고종실록 31년 7월 22일. 이 맹약은 한마디로 청일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에게 조선 조정은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동학농민군 토벌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대회전을 할 때 조선에서는 토지, 건물, 전신 따위의 공용시설을 제공했고 인부, 우마, 식량도 무상으로 내주었다. 이때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군과 군속 등은 약 20만여 명이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청나라에 내주던 물자를 일본에 내주게 되어 백성들은 더욱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결전을 앞두고 청나라는 4대군을 모조리 평양에 집결시켰다. 곧 본국의 텐진, 선양, 지린, 리순에 주둔해 있던 군사를 데려오고 성환 전투를 치르고 올라온 군사를 합친 것이다. 그들은 의주, 구련성 등지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 평양 언저리에 도착했고 지휘는 위역위, 마옥곤, 섭지초 등이 맡았다.
보대, 마대, 포대로 구분했는데 모두 13,526명이었다. 평안감사 민병석은 청나라군이 보루를 쌓는 일에 토민을 동원했다. 청나라군은 평양성 안팎에 보루 수백 개를 토민의 노력으로 쌓을 수 있었다. 토민은 마소를 내주기도 하고 인부로 나가 돕기도 했다. 조선의 병사들도 청나라군에 합류했다. 이런 준비를 하고서도 일본군과 대적한 섭지초는 작전회의에서 적들이 승리를 틈타 크게 밀려들고 있는데 예봉이 정예하다. 아군은 탄약이 모자라고 지세에도 익숙치 않아 대오를 정비해 잠시 후퇴해서 힘을 비축해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평양에서 전투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군은 육로 또는 군함을 이용해 대동강 입구에 집결했다. 일본군 혼성여단은 제5사단을 주축으로 편성되었다. 평양전투에 참여할 군사는 16,000여 명이었다. 경성수비대 등 3,500여 명은 후방에 배치해두었다. 그들은 먼저 임진강의 방어선을 치고 북진하면서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해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계획했다. 마침내 8월 13일 양력 9월 12일 오전 9시쯤 일본군은 대동강 동쪽 언덕에 올라 청나라군의 보루를 공격했다. 처음에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일본의 대포가 보루를 파괴하자 기병이 총을 쏘며 돌격하고 보병이 칼을 휘둘러 마침내 청나라군을 제압했다. 일본군은 대동강 모래밭과 모란대, 양각도, 선교리에서 승승장구했다. 전장 곳곳에서 청나라군의 군졸과 군마 그리고 조선 병사들이 수백 명씩 죽어나갔다. 평양 전투의 전황 중 15일 오후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마지막 전투 상황을 살펴보자. 모란봉과 현무문 일대를 점령한 일본군은 평양 성안에서 전투를 벌이며 시가지를 점령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만 일본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군은 청나라군의 도주로마저 차단했다. 궁지에 몰린 청나라군은 어둠 속에서 아군끼리 공격했고 길을 몰라 조선 병사의 안내로 겨우 달아났다. 한 중국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비를 찾고 아들을 찾고 형을 찾고 아우를 찾아 귀신이 지르는 것 같은 곡소리와 부르짖음이 논과 밭을 진동했다. 물에 빠져 죽을 뿐 아니라 칼로 자결했고 심지어 머리를 돌이나 바위에 부딪혀 죽기도 했으며 숲에 들어가 목을 매기도 했다. 죽은 시체가 땅에 널려 있었고 피가 돌을 이루었다. 초수일사. 그는 평양 골골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던 처절한 광경을 실감나게 기록했다. 또 한 일본인 작가는 전쟁터였던 기자릉 언저리를 동이 튼 뒤 살펴본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2300보 사이에 청나라군의 말과 사람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도로는 매몰되고 개울물은 피로 붉어 있었고 사람과 말의 시체가 서로 베개를 베듯 누워 있었다. 하시모토 가이세키 일청전쟁 실기. 그날 밤 청나라군은 도망치다가 길에서 죽은 자가 1,500여 명, 포로가 683명, 포로 중 중상자는 25명이었다. 일본군의 피해는 사망 189명, 부상자 516명이었다. 게다가 크고 작은 포 35문을 비롯해 양곡 4,700석, 큰 수레 156채, 말 250필, 금덩이 96근, 은덩이 540근 등을 노획했다. 이처럼 제2차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일본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쪽으로 도주하는 청나라군을 추격했다. 일본군은 조선의 지원을 받고서도 늘 양곡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청나라에게서 빼앗은 양곡을 갖고 북진했다. 청나라군은 겨우 3,000여 명을 수습해 압록강 언저리로 물러났다. 일본군은 압록강가에 있는 만주 땅인 주렌청과 후산에 머물고 있었다. 일본군은 여기까지 추격해와 전투를 벌였다. 이곳은 중국 영토였다. 일본군은 내친 김에 산하이관을 넘어 선양까지 공격하려 했으나 일단 뒷날로 미루었다. 평양 전투가 벌어질 무렵 평안도 일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수령들은 청일 양군의 치닥거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평안감사의 지시를 따라 청나라군을 돕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토민들도 양국 군사를 피해 산골로 피란을 갔다. 수령과 군사들도 관할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관서 지방에 일이 있을 때 많은 수령이 지방관이 지켜야 할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도망을 쳤다. 인장을 버리고 도망치는 수령이 있으니 법의 기강이 있는 바 참으로 놀랄만하다. 구종실록 31년 9월 10일. 그러자 개화 정권에서는 이 수령들을 모조리 파면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조처했다. 이는 일본군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양의 시가지는 두 외국 군대의 치열한 전투로 쑥대밭이 되어 거리가 텅 비었으니 뒷날 동학농민군이 평양에 근거지를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